내가 이런 말을 꺼낼 자격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1920년에 태어나 올해로 105이 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와 전쟁, 가난과 산업화, 그리고 눈부신 경제 성장과 디지털 시대까지 모두 지나왔지요. 내 인생의 절반은 말 때문에 울었고 나머지 절반은 침묵 덕분에 평화를 지켰습니다. 젊은 시절 나도 내가 너니까 하는 말인데 라는 말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때는 진심을 나누면 관계가 깊어진다고 믿었습니다. 내 속을 다 보여주면 상대도 마음을 열 것이라 생각했지요.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믿고 털어놓은 집안 사정이 며칠 뒤 동네에 퍼졌고 위로받고 싶어 꺼낸 나의 실패담이 술자리의 안주가 되어 떠돌았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며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말은 입을 떠나는 순간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한 가지를 절감합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약합니다. 타인의 불행 앞에서 진심으로 아파하기보다 그래도 나는 저 정도는 아니야 하며 안도하는 마음이 먼저 올라옵니다. 반대로 누군가 잘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축하의 말은 건네지만 가슴 한편이 묘하게 쓰라리지요.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만도 나는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중장년층의 인간관계 스트레스 원인 중 상당 부분이 경제 문제와 가족 이야기 그리고 뒷말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세상이 복잡해진 탓도 있겠지만 결국 말이 씨앗이 되어 갈등이 자라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내가 살아온 세월을 돌아봐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큰 갈등의 시작은 언제나 가벼운 한마디였습니다. 어느 해 나는 대학에서 학과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동료 교수 한 사람과 가까워졌지요. 연구비 문제로 마음고생을 하던 터라 그에게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사실은 자금이 빠듯하네. 이번 프로젝트가 실패하면 곤란해.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 뒤 인사평가 자리에서 내 연구 능력에 대한 의심이 조용히 흘러나왔습니다. 출처는 알 수 없었지만 나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나는 또 하나 배웠습니다. 약한 모습을 보인 순간 세상은 당신을 약한 사람으로 규정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물론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단 한 사람만으로도 충분히 상처가 남는다는 사실입니다. 100번의 선의가 한 번의 배신을 덮어주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니까요. 나는 이제 확신합니다. 진짜 어른의 지혜는 얼마나 많이 말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끝까지 지킬 줄 아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젊을 때는 솔직함이 용기라 믿었지만 노년이 되어보니 절제야말로 품격이었습니다. 노년은 수학의 계절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학의 계절에는 함부로 씨앗을 뿌리지 않습니다. 이미 자라난 것을 지키는 데 집중하지요. 우리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날에는 씨앗처럼 마구 흩뿌렸지만 이제는 곡식을 지키듯 아껴야 합니다. 어떤 이는 묻습니다. 그럼 사람을 믿지 말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믿되 나를 전부 내어주지는 말라는 뜻입니다. 나는 100년 넘게 사람을 만나며 깨달았습니다. 속을 다 보여주는 사람은 솔직한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킬 울타리를 허문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상처받고 나서
후회할 것인가? 아니면 미리 지키며 평화를 선택할 것인가? 나는 오랜 세월의 실패 끝에 후자를 택했습니다. 그 덕분에 남은 인생은 훨씬 고요해졌습니다. 침묵은 비겁함이 아니라 스스로를 보호하는 마지막 품위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관계를 가장 빠르게 흔드는 두 가지, 돈과 약점에 대해 말입니다. 나는 전쟁 직후 대학 강단에 처음 섰습니다. 월급은 쌀 몇 가마니 값에 불과했고 연구비는 늘 부족했습니다. 그 시절 동료들끼리는 서로의 형편을 너무도 잘 알았지요. 누가 아이 학비를 못 내는지, 누가 고향 땅을 팔았는지까지 모두 공유했습니다. 우리는 가난했지만 이상하게도 비교할 것이 없으니 질투도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경제가 성장하고 사람마다 자산의 차이가 벌어지자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한 동료가 땅 투자로 큰 돈을 벌었다는 소문이 돌던 날 연구실 공기가 눈에 띄게 바뀌었습니다. 겉으로는 축하하네 라 말했지만 뒤에서는 운이 좋았지 라는 말이 따라다녔습니다. 그 역시 기쁜 마음에 몇몇에게만 털어놓았던 이야기였지요. 하지만 돈 이야기는 물과 같아서 작은 틈만 있어도 금세 흘러나옵니다. 나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힘의 상징이라는 것을 자본주의 사회에서 재정 상태는 곧 그 사람의 위치를 가늠하는 잣대가 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중장년층 갈등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금전 문제라고 합니다. 가족 간에도 친구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많다 하면 질투가 붙고 없다 하면 무시가 스며듭니다. 그 미묘한 시선이 관계를 조금씩 잠식합니다. 나 또한 한때 실수한 적이 있습니다. 60대 초반 퇴직을 앞두고 소소한 투자로 수익을 얻은 적이 있었지요. 기쁜 마음에 동창 모임에서 이번에 운이 좀 따랐네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누군가는 은근히 돈을 빌려달라 했고 누군가는 밥값을 당연히 내가 낼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나는 사람을 원망하기 전에 나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 것을 왜 입에 올렸는가? 그 한마디가 나를 지갑이 두툼한 사람이라는 틀 안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내 제자 한 명은 사업 실패로 힘들어하며 주변에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요즘 많이 어렵습니다. 그는 위로를 기대했겠지요. 하지만 몇 달 후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조용히 제외되었습니다. 이유는 분명히 말해지지 않았지만 요즘 사정이 어렵다던데 집중하기 힘들지 않겠나 라는 배려 아닌 배려가 작용했습니다. 그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어려운 사람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기회를 잃었습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냉정합니다. 돈 이야기가 위험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많으면 질투하고 적으면 안도합니다. 그 감정은 본인도 의식하지 못한 채 태도에 배어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제자들에게 늘 말했습니다. 재정 상태는 은행과 배우자 그리고 자신만 알면 충분하다. 돈보다 더 조심해야 할 것은 약점과 비밀입니다. 젊은 시절 나는 한 친구에게 개인적인 실패담을 털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연구 표절 의혹에 휘말려
억울함을 토로했지요. 그는 내 어깨를 두드리며 내가 자네 편이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우리가 다른 길을 걷게 되었을 때 그 일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직접적인 공격은 아니었지만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않나 라는 한마디가 내 명예를 오래 괴롭혔습니다. 그 경험 이후 나는 한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내 약점은 내가 안고 간다. 누군가에게 털어놓으면 순간은 가벼워지지만 관계가 변하는 순간 그 비밀은 나를 묶는 족쇄가 됩니다. 인간관계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절친이 내일은 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약점은 타인의 손에 맡길 물건이 아닙니다. 노년에 접어들며 나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입은 재앙의 문이 될 수 있다는 옛말을 곱씹게 되었습니다. 속이 답답할 때는 종이에 써서 찢어버렸고 산길을 걸으며 바람에 털어냈습니다. 말로 뱉지 않아도 해소할 방법은 많습니다. 오히려 그 편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었습니다. 돈과 약점은 관계를 무너뜨리는 가장 빠른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질투를 부르고 하나는 지배를 허용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의 지갑과 나의 지분은 단단히 잠가 두십시오. 침묵은 손해가 아니라 보험입니다. 오래 살수록 이 보험의 가치를 절감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또 다른 함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약점을 감추는 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아닙니다. 때로는 잘된 일, 빛나는 성취가 더 큰 파장을 부르기도 합니다. 나는 평생을 강단에서 보냈습니다. 제자들 중에는 장관이 된 이도 있었고 대기업의 대표가 된 이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찾아와 교수님 덕분입니다 라고 말할 때 솔직히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그럴 때면 모임 자리에서 은근히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스멀스멀 올라오곤 했지요. 그 친구가 내 제자였어.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달라지는 것을 나는 여러 번 느꼈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잠시였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의 반응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교수님은 인복이 좋으시네요. 겉으로는 칭찬 같지만 그 속에는 거리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나와 자신을 은근히 비교하며 선을 긋는 듯한 느낌이었지요. 그때 나는 깨달았습니다. 빛이 강해질수록 그림자도 짙어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중장년이 되면 자랑거리가 많아집니다. 자식의 성공, 부동산의 상승, 건강관리의 성과, 손주의 재롱까지. 그러나 한국 사회는 동시에 비교가 치열한 사회이기도 합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50, 60대의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 중 하나가 자녀의 성취와 노후 자산에 대한 비교라고 합니다. 누군가의 자랑은 다른 누군가에게는 조용한 상처가 됩니다. 나는 70대의 한 동창을 잃었습니다. 그는 모임마다 아들의 의대 합격과 해외 근무 이야기를 반복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축하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사람들은 그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왜 다들 연락이 끊겼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습니다. 나는 그를 위로하면서도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혹시 당신이 너무 많이 빛나려 했던 것은 아닐까? 재능과 성과를 드러내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구입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나이가 들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나 역시 정년 퇴임식에서 큰 상을 받았을 때 신문 기사 스크랩을 몇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오래 살다 보니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 무게 있는 사람은 결과를 떠벌리지 않아도 주변이 먼저 알아본다는 것을. 말이 많을수록 성과의 가치가 가벼워집니다. 질투는 생각보다 조용히 자랍니다. 처음에는 대단하다는 말로 시작하지만 점차 저 사람도 실수할 날이 오겠지라는 기대 섞인 시선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작은 흠이 보이는 순간 그 질투는 날카로운 평가로 변합니다. 나는 동료 교수 한 사람이 연구 성과를 지나치게 과시하다가 사소한 실수 하나로 혹독한 비판을 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를 평가했습니다. 그때 나는 다시 다짐했습니다. 내 빛은 내가 조용히 간직하자고. 노년에 대한 한 문장이 떠오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더 이상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젊은 날에는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충분히 걸어왔습니다. 굳이 누군가의 박수를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박수는 잠깐 울리고 사라지지만 품격은 오래 남습니다. 나는 요즘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잘 될수록 말수를 줄여라. 성취는 소리 없이 쌓일 때 단단해집니다. 괜히 과시하면 주변의 기대와 시선이 부담이 되어 오히려 자유를 잃습니다. 조금 모르는 척, 조금 부족한 척 하는 여유, 그것이 관계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나보다 약간 나은 사람은 존경하지만 훨씬 앞선 사람은 경계합니다.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주의 웃음, 건강한 아침 산책, 소박한 여행, 이 모든 것이 자랑거리가 될 수 있지만 조용히 음미할 때 더 깊어집니다. 나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전시품이 아니라 내면의 등불이라는 것을. 남의 눈앞에 들이밀면 바람에 흔들리지만 가슴 안에 두면 오래도록 따뜻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잘된 일은 스스로 축하하십시오. 가족과 조용히 나누십시오. 세상에 크게 외칠 필요는 없습니다. 은은한 겸손이야말로 노년을 빛나게 하는 가장 안전한 빛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입으로 실수하는 방식은 자랑뿐만이 아닙니다. 타인을 평가하고 험담하는 말은 더 빠르게 우리의 품격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많은 이들이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미래의 계획을 너무 일찍 세상에 꺼내놓는 일입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나는 평생 수많은 회식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젊은 교수들이 모이면 처음에는 학문을 이야기하다가 어느 순간 빠지지 않는 주제가 등장했습니다. 자리에 없는 누군가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사람 요즘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집안 사정이 복잡하다더라. 처음에는 가벼운 농담처럼 시작되지만 시간이 갈수록 말은 살이 붙고 표정은 진지해집니다. 나 역시 젊은 날에는 맞장구를 친 적이 있습니다.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았고 괜히 혼자 점잖은 척하는 사람으로 보이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몇 달 뒤 그 자리에 없던 사람이 내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며 조심스럽게 묻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한 말은 이미 내 의도와는 다른 모양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날 나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험담은 돌아오는 화살이라는 것을. 말은 참 이상합니다. 입을 떠나는 순간부터 혼자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주인에게 돌아옵니다. 더 크고 날카로운 모습으로 말입니다.
중장년이 되면 평판은 곧 자산입니다. 젊을 때의 실수는 경험으로 덮일 수 있지만 노년의 가벼운 말은 저 사람 원래 저래 라는 낙인이 되기 쉽습니다. 나는 80대의 한 모임에서 이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한 분이 계속해서 자녀와 사돈댁 이야기를 비판적으로 늘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가 화장실에 간 사이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저분은 왜 저렇게 남 이야기를 쉽게 할까? 우리 이야기도 저렇게 할지 몰라. 그 순간 나는 인간관계의 냉정함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남을 깎아내리는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먼저 깎습니다. 노년에는 특히 말이 인격이 됩니다. 젊을 때는 능력으로 평가받지만 나이가 들면 태도로 기억됩니다. 저 어른은 말씀을 참 곱게 하신다. 이 한마디는 재산보다 값집니다. 반대로 입이 가볍다는 평가는 평생을 따라다닙니다. 또 하나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미래의 목표를 미리 떠벌리는 일입니다. 나는 정년 퇴임 직후 책 한 권을 쓰겠다고 주변에 말한 적이 있습니다. 모두가 대단하시다고 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을 하고 나니 마음이 조금 느슨해졌습니다. 이미 칭찬을 받은 듯한 기분이 들어서였지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사회적 보상 효과라고 합니다. 목표를 공개하면 뇌가 이미 성취한 것처럼 착각해 도파민을 분비하고 실제 행동의 동력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나는 결국 그 원고를 완성하는데 예상보다 훨씬 오래 걸렸습니다. 그 경험 이후 나는 계획을 쉽게 말하지 않습니다. 씨앗은 흙 속에 묻혀 있을 때 자랍니다. 자꾸 파헤쳐 보여주면 뿌리가 말라버립니다. 제자 중 한 명은 50대에 창업을 준비하며 주변에 크게 알렸습니다. 처음에는 응원의 메시지가 쏟아졌지만 시간이 흐르자 요즘 경기가 안 좋은데 괜찮겠나? 그 나이에 모험은 위험하지 않나? 라는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걱정처럼 들리지만 그 말은 그의 의지를 조금씩 갉아먹었습니다. 결국 그는 시작도 해보지 못한 채 계획을 접었습니다. 나중에 술자리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괜히 말했나 봅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년은 선언의 시간이 아니라 완성의 시간입니다. 결과로 말하면 됩니다. 굳이 이해를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래 살다 보니 알게 됩니다. 세상은 당신의 설명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다만 당신의 결과를 볼 뿐입니다. 그러니 험담 대신 침묵을, 선언 대신 행동을 택하십시오. 말이 줄어들수록 삶은 단단해집니다. 설명이 줄어들수록 품격은 깊어집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가족 이야기와 고독, 그리고 예의 있는 거리두기에 대해 말입니다. 노년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비밀이 그 안에 있습니다. 나는 105해를 살며 수많은 가정을 보았습니다. 겉으로는 단단해 보이던 집안이 한순간의 말로 금이 가는 장면도 조용히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며 끝까지 품위를 지킨 가족도 보았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나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가족의 이야기는 성 안의 이야기와 같아서 문지방을 넘는 순간 힘을 잃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젊은 시절 나 역시 실수한 적이 있습니다. 아들이 진로 문제로 방황하던 때였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동료에게 요즘 집안이 좀 어수선하네라고 털어놓았습니다. 그저 하소연이었지요.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자리에서 교수님 댁도 고민이 많다더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걱정의 말처럼 들렸지만 그 속에는 묘한 우월감이 스며 있었습니다. 그날 나는 다짐했습니다. 가족의 약점은 세상에 맡길 짐이 아니라 내가 품고 갈 책임이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모이면 결국 남편 이야기, 아내 이야기, 자식 걱정으로 대화가 흐릅니다. 잠깐은 속이 시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듣는 이의 마음속에서 어떤 감정이 싹 트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진심으로 걱정하겠지만 또 누군가는 안도합니다. 그래도 우리 집은 저 정도는 아니야. 인간은 생각보다 복잡한 존재입니다. 나는 오랜 세월 인간을 연구한 학자로 살았습니다. 결론은 단순했습니다. 사람은 타인의 불행을 완전히 순수하게 바라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내 가족의 이야기를 굳이 세상에 꺼내놓지 않아도 됩니다. 가족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체면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라 나 자신의 품위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노년에 들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외롭지 않으세요? 솔직히 말하면 외로운 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외로움과 고독을 구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외로움은 누군가를 필요로 하는 마음이고 고독은 스스로로 충분해지는 상태입니다. 나는 매일 새벽 혼자 차를 끓이고 창밖의 나무를 바라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그 시간이 내게는 가장 깊은 대화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100세 시대라 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기대 수명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래 사는 것은 축복이지만 동시에 긴 시간을 혼자 견딜 힘이 필요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말합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혼자 있는 시간에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지난 날을 돌아보십시오. 남에게 털어놓지 못한 감정은 종이에 적어도 좋습니다. 바람이 대신 들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에서는 예의를 외투처럼 입으십시오. 속마음을 다 드러내지 않아도 됩니다. 누군가 선을 넘는 질문을 해도 미소로 넘기십시오. 세상 일이 다 그렇지요.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화를 내는 순간 우리는 감정을 내어주게 됩니다. 그러나 정중한 침묵은 상대를 멈추게 합니다. 오래 살수록 알게 됩니다. 무례함의 가장 강한 대응은 고요함이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맺어야 할 시간입니다. 돈, 약점, 재능, 험담, 목표, 가족사 이 6가지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인생의 많은 소란이 줄어듭니다. 거기에 고독을 벗삼고 예의를 갑옷처럼 입으면 노년은 훨씬 단단해집니다. 나는 젊은 날 인정받고 싶어 애썼습니다. 설명하고 이해받으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100년을 넘게 살고 보니 결국 남는 것은 말이 아니라 태도였습니다. 노년은 지혜가 얼굴에 드러나는 시간이다라는 말을 나는 믿습니다. 우리의 얼굴은 우리가 선택한 침묵과 절제로 완성됩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순간 단 한 가지라도 지키기로 결심하십시오. 괜한 설명을 줄이고 불필요한 말을 덜어내십시오. 침묵은 당신을 작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쉽게 다룰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나는 이제 삶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어느 때보다 평온합니다. 말을 줄였기 때문입니다. 기대를 줄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과 화해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세월이 조용하지만 단단하기를 바랍니다. 소란스럽지 않지만 깊이 있는 노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보다 태도로, 설명보다 결과로, 소란보다 고요로 자신을 지키십시오. 그 길 끝에서
여러분은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침묵이야말로 가장 큰 힘이었다는 것을